예. 흡연은 폐암의 가장 큰 발병 요인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암에 걸릴 위험이 15배에서 80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접흡연도 원인이 되고요. 대기오염 등의 환경 요인도 폐암 발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적 환경에 의한 성명 등의 발암물질 노출, 또 디젤과 같은 연소와 관련된 발암물질, 또 라돈과 같은 환경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도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 흡연 습관이 더해지면 폐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유전적 요인, 호흡기 질환의 과거력이 폐암의 발병 요인이 됩니다. 이까지는 이제 주로 보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폐암의 원인이고요. 저는 이제 이것 외에 대사질환과 또 인체의 산성화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세포는 한 300억 개 정도 됩니다. 이제 심장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액이 많이 이제 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핏덩어리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에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폐세포가 파괴가 되고요. 그리고 이 폐의 섬유화, 석회화가 직접적인 그 암이 발생되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폐의 섬유화는 이제 대사질환이 또 이제 당뇨병과 같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면 이제 염증과 섬유화가 진행이 되고요. 또 폐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석회화는 칼슘 이온이 이제 뼈에서 빠져나와서 또 폐에 쌓이면서 폐세포가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섬유화, 석회화 과정이 또 폐암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인체의 산성화와 대사질환이 되는 거죠. 폐암은 특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도 없고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습니다. 1, 2개에 발견되는 폐암은 전체 환자의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3, 4기에 발견이 된다는 거죠. 폐암의 초기 증상은 기침인데 이게 감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의심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기침이 8주 이상 지속되면 폐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행된 폐암에서는 또 기침과 함께 피 섞인 가래, 객혈, 호흡곤란, 흉부 통증, 쉰 목소리가 나는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먼저 엑소선 검사나 또 CT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폐암 환자 10명 중에 3명은 여성입니다. 국립암센터 자료를 보면 여성 폐암 환자의 88%는 평생 담배 한 번 피워본 적이 없는 비흡연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흡연 여성들에게도 폐암이 발병하는 것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음식을 조리할 때 생기는 미세먼지가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오랫동안 요리 연기에 시달린 끝에 폐암으로 사망한 학교 급식실 조리원이 처음으로 산재를 인정받으면서 비흡연 여성 폐암이 주목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공단은 이 사망한 조리원이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 조리 연기 휴음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노출된 것이 또 폐암의 또 원인이 되어서 지급성 폐암으로 산재로 인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학조사에서도 요리를 자주 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폐암 발병률이 3.4배에서 8배나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조사에 참여한 여성 폐암 환자들은 비흡연자였고 70%가 서남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방에서 요리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작동하는 등의 수칙을 또 꼭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볶음이나 구이 등 오염물질이 많이 생기는 요리를 할 때는 뚜껑을 덮고 하시고, 또 요리 후에는 창문을 열어서 최소한 15분 이상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이 미세먼지를 마시면 세포가 손상되면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암 발병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초미세먼지 농도가 5 마이크로그램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병률이 18% 증가하고요. 미세먼지가 10 마이크로그램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이 22% 증가하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폐상피세포의 초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단기 염기서열 변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요. 이것은 미세먼지가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논문입니다.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쁘냐면요. 이 매우 나쁨 수준일 때 1시간 외출을 하면 밀폐된 공간에서 1시간 24분 동안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것과 같고요. 디젤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3시간 40분 동안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 봄철에 또 뭐 황사도 심하고 미세먼지도 이제 나쁨이나 또 매우 나쁜 날이 많은데, 이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시거나 꼭 외출하실 때는 KF94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쓰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성을 대상으로 흡연과 또 폐암의 조직학적 검사 결과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된 게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를 보면 흡연을 하고 있는 남성이면 평평상피세포 폐암의 위험도가 84.1%로 나타났고요. 호세포암의 경우에는 82.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평평상피세포암의 위험도가 94.4%였고 소세포 폐암의 위험도는 88.2%로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주로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는 평평상피세포암 또 소세포암에 잘 걸린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의 폐암은 비소세포암 중에서도 주로 선암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암은 크게 비소세포암과 소세포암으로 나누고요. 이 비소세포 폐암에는 평평상피세포암, 선암이 또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발생 부위별로 보면 이 평평상피세포암은 주로 큰 기관지에서 발생을 해서 기관지 내강으로 자라고요. 임상적으로는 주로 기관지를 막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는 이게 가장 흔한 게 선암인데요. 이 선암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비교적 크기가 작은 세기관지 상피에서 발생을 합니다. 비소세포 폐암은 이제 소세포 폐암에 비해서 비교적 성장 속도가 느리고 주변 조직으로 퍼지는 이후에 전신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수술을 통해서 완치가 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세포 폐암은 매우 빠르게 자라고 또 전신으로 전이되는 암이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하고 항암 화합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주로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처음에는 이게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에 반응은
잘 하는 편이고요. 이게 이제 제한된 경우와 또 확장되는 변기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제한성 변기에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병행을 해서 치료를 하고요. 또 확장성 변기에는 주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폐암의 단계별 증상을 보면 폐에 국한된 증상은 기관지 증상들이죠. 기침이나 피가 섞여 나오는 가래 등의 기관지 증상. 그리고 이게 이제 흉막에 전이가 되면 흉막에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흉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전이가 되는 경우는 뼈 전이와 뇌 전이가 흔합니다. 그래서 뼈 전이 때는 이제 주로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뇌 전이 때는 두통, 어지러움증, 마비 증상, 경련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암의 변기별 환자 비율을 보면 사기암이 45%로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조기 발견이 어렵고 전이가 잘 되는 암인 거죠. 원격 전이는 혈액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심장에서 가장 가깝고 혈액이 많기 때문에 거의 핏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혈액 분포가 많고 또 혈액이 많은 장기이기 때문에 또 혈액을 통해서 원격 전이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뼈 전이도 잘 되고 또 뇌 전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혈액의 20%가 뇌로 가거든요. 그래서 뇌 전이가 잘 되는 것이고요. 폐암 치료 중에 뇌 전이가 발병하는 경우가 44%도 굉장히 높습니다. 폐암은 음식이 주된 원인이 되는 암은 아니지만 암에 걸렸다면 무조건 육식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인체의 산성화와 또 이제 대사질환이 또 폐암의 원인이 또 될 수 있고, 또 섭류와 또 석회화가 또 직접적인 폐암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이 동물성 포화지방산,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암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체가 또 산성화 되지 않도록 또 붉은 고기 특히 피하셔야 되고요. 또 특히 붉은 고기는 이게 동물성 철분이 문제가 됩니다. 동물성 철분은 암 성장인자가 핵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촉진하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그래서 동물성 포화지방산이 많은 육식은 피하셔야 되고, 당연히 폐암의 식이요법도 현미, 채식이 답이 되겠습니다.